지금 푸틴이 미국을 도발을 했습니다. 자기들 이제 위안 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진짜 이제 패권 전쟁의 시작인 것 같아요. 이게 아직도 제가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이 푸틴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단 확실한 건 심리 상태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푸틴이 천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진짜 지금 바이든 정부라서 그렇지 뭐 저번 트럼프라고 했었으면은 이미 미사일 쐈다고 생각을 해요. 확실한 건 미국 편하기 싫다는 거. 그렇죠. 미국이랑 등지겠다고 오늘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위안 쓴다라는 얘기는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기술적인 분석을 토대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다, 이럴 수 있겠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비트는 사실 대체수단으로 나온 거예요. 화폐 대체수단으로 나온 거고 어쨌든 전송을 위한 수단이었어요. 암호화폐잖아요. 누구나 은행이 되고 은행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검증 역할이죠. 검증. 우리는 이 은행을 믿고 그 화폐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달러가 뭐예요? 기축통화죠. 기축통화입니다. 근데 얘네들 지금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푸틴도 도발을 했어요. 나 너네 달러 안 쓴다. 사실 미국한테 진짜 선전포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나한테 뭘 할 수 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금 그리고 은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을까요? 비트코인이겠죠. 이번에 크레딧 스위스 부도 확정됐을 때 그 전에 어떻게 됐어요? 스위스에서 비트코인 매수도 안 하던 나라가 갑자기 비트코인 급증했습니다. 저도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요번에 올리는 게 25냐 뭐 동결이냐 이거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입김이 중요해요. 입김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달러의 태도도 봐야 되고 미국의 태도도 봐야 되겠지만 푸틴이 지금 선전포고를 한 상태에서 무조건 요번에 연설 때 이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위안화 사용하는 거 이 얘기 무조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요번에는 갑자기 푸틴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가지고 저도 놀랬습니다. 맞죠? 1년간의 방향을 정해주는 날입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은 진짜 세계 3차 대전이라도 일으키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나라 떠야 됩니다. 나라 떠야 돼요. 한국은 무너질 거기 때문에 나라 떠야 됩니다. 실제로 세계대전,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난 이래가 미국이 그 월가가 무너지는 바람에 이걸 메꾸기 위해서 자기들이 무기 챙기려고 무기 팔아서 이 돈 챙기려고 일부러 낸 전쟁이에요. 이번에도 지금 사람들이 다 쉬쉬하고 있는 거예요. 다 쉬쉬하고 있는데 결국은 요번에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신뢰도는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달러의 시대가 이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죽었어요. 그렇다고 이제 위안이 그 자리를 대체할 거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지금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게 과연 이제 안전할까를 걱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원화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가치가 있어요. 미국이 무너진다? 전 상상도 하기 싫네요. 진짜 모든 사람이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고 나라가 붕괴되기 시작을 하면서 한국은행이 망할 거라고 봅니다. 진짜로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어요. 한국은 원화는 우리가 들고 있는 돈은 가치가 없어요. 가치는 미국이 정해주는 거예요. 미국이 정해주는 건데 이 미국 달러가 무너진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원화가 가치가 지켜질까요? 우리나라는 아마 파산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한국은행이 망하겠죠? 한국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돼요? 금융이 망하니까 이걸 구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구제 신청을 할 때 어떻게 돼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다른 IMF에 손도 못 벌려요. 아무런 해결 방안도 못 본 상태로 한국은 그대로 저물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3차 세계대전이 만약에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 다른 나라로 튀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이 이런 식으로 무너질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는 새우보다도 못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나라는 그 사람들이 기침 한 번 하면 우리는 그냥 말 그대로 코로나 걸리는 수준이에요. 코로나 걸리는 수준. 진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계속 해칭 수단을 찾아야 됩니다. 환율도 그렇지만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저장 수단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왜 뭐가 없는지 아세요? 자원이 없잖아요. 자원이 없어요. 이런 나라에서 어떤 거를 무기로 삼아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자원을 사들여서 기술을 만들어서 그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피를 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러다가 뭐가 터졌어요? IMF가 터졌죠. 우리나라는 언제 이런 식으로 터질지 몰라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트리플 A 등급이 더블 A로만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미국은 갚아야 됩니다. 근데 그 미국이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지금 안 돼요. 그래서 몸집만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미국 또한 또 다시 무너지게 되겠죠. 그걸 다른 나라들이 가만 지켜볼까요? 지금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가 가만 둘까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미국이 무너지기 전에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금 미국으로 보낼 게 아니라 자산을 해칭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야 된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원화가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그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금이랑 은이랑은 지금 엄청나게 가격 폭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뭐예요? 비트코인이겠죠. 이해하셨나요? 우리나라 망하면 업비트 같은 거래소도 망하지 않나요? 그러겠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망하면 뭐 업비트 이런 게 망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화폐의 가치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한국에는 화폐의 가치가 지켜질 수가 없는 나라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안전한 게 뭐다? 달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달러도 지금 신뢰도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영상으로도 찍어서 말씀드렸고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거래소는 괜찮지 않을까요? 해외 거래소에다가 넣어놔야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이 얘기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전 세계가 패권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냥 보이지 않게 계속 싸우고 있어요. 계속 뭐 국가나 신분제나 마찬가지로 영국이 패권을 넘긴 것처럼 미국도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답이 없죠. 화폐에 대한 가치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장 수단을 뭘로 쓸 거냐?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주식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 나스닥이 붕괴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 원자재로 넘어가겠죠. 진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안전할 것 같나요? 사실 말씀드릴까요? 우리나라가 디폴트 될 거다라는 예상을 한 3년 정도를 보고 있었어요. 한 2년에서 한 3년. 근데 이게 앞당겨지면서 1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당겨졌었거든요. 우리나라가 디폴트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게. 사실 이거를 관점을 가지게 된 거는 러시아 전쟁 터지면서 제가 이 러시아 전쟁을 예견을 해서 루블 환차익을 먹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때 우리나라의 관점을 세운 게 이거예요. 결국은 미국은 저물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너질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하나 때문에 지금 미국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는 생각 못했고 그때도 생각을 한 게 중국이 개입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을 했고 이 중국 개입으로 인해서 미국은 결국은 패권을 한번 넘겨줄 것 같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느냐? 안 봐도 답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3년 정도를 봤는데 이게 이렇게 앞당겨졌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이젠 3년이 아니라 못해도 한 2년? 2년 정도? 1년 반 정도? 우리나라는 못 버팁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자원이 나오는 나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이 있는 나라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한 대 때리면 그냥 때린 대로 밀려나는 수밖에 없어요. 중국 되겠네가 아니라 베네수엘라 되는 겁니다. 화폐 가치가 없으니까 빵 하나 살려면 어떻게 해요? 두 양동이에다가 현금 따발 5만원치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울 달아서 거래하죠. 한국 마치 FTX 같네요. 아 맞습니다. 나라가 뱅크런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못 버팁니다. 절대 버틸 수가 없어요. 이걸 미리 예견한 사람들만 피할 수 있겠죠.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미국에서 가만히 있진 않을 거예요. 이걸 지키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 무조건 노력을 할 거예요. 얘네가 패권을 결국 넘어주게 된다고 하더라도 발악을 할 겁니다. 이 발악하는 동안에 한국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한국은 버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국 경제 거의 부도 수준인데 언론에서 보도도 잘 안 해줘요. 여러분 코스피 보셨어요? 지금 국내장 보신 분 거기 도박장 아니에요? 도박장? 예전에도 그랬어요. IMF가 몇 주 전, 뭐 몇 개월 전부터 한국 경제 위기입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는 나란 잘 삽니다. 그 다음날에 우리나라 망했습니다 였어요. 정말로 미국은 그 누구보다도 본인들 그 중심적으로만 돌아가는 나라예요. 이거를 대비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미국이 지켜줄 거야? 미국이 우리나라를 어떻게든 막아줄 거야? 없어요 이제. 미국도 지금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자기 몸 건사하는 게 힘들어요. 맞아요. 철저한 개인주의 나라.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장을 할 수 있었고 그만큼 장기적으로 패권을 잡을 수 있었어요. 지금 패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그냥 어디 나라로든 넘어가고 스며들 거예요. 뭐 역사에서 사라지겠죠. 진짜 베네수엘라처럼 될까봐 무섭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 또한도 그래요. 이런 얘기하면 미친놈 소리 듣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또 다시 IMF 같은 거 터지면은 또 바보같이 나라 살리겠다고 금 모으고 뭐하고 하겠죠. 그것마저 다 날리면 어떻게 돼요? 자살하는 겁니다. 평생을 모은 20억, 평생을 모은 10억
이 돈이 한순간에 한 100만원치 달러 들고 있는 애들이랑 같은 돈이다 해버리면 이거 감당 가능할까요? 이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자살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좀 개인적으로 나태하고 그리고 게으르고 알려고 안 해요. 이거는 그냥 안전불감증이 너무 심해요. 설마 그러겠어? 우리나라는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저 미친놈 아니야. 그리고 결국 터지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미친 척 하면서 거기다가 다시 또 투자를 하겠죠. 루나 생각나네요. 루나 10만원 평단에서 수천억 들고 있는 사람 몇백만원 냈다는데. 맞아요. 그거 자살 안 할까요? 여러분 0.1원도 안 할 때 루나 그냥 상패 기념으로 코인을 10만원치를 샀어요. 10만원치를. 이게 몇백만 개를 줬어요. 루나가. 근데 봐봐요. 이걸 가진 게 심지어 고점에서 6억치를 샀던 사람이 나랑 같은 돈이야. 이거 자살합니다. 사람들 다 죽어나가요. 한국 절대적으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안 드린 건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 미친놈 소리를 듣기 싫어요. 그럼 타점쟁이님은 자산을 바이비트로 대부분 옮겨놓으실 건가요? 아니요. 저는 지금 이미 해외 거래소를 쓰고 있죠. 여러분 제가 한국 계좌에 돈이 얼마 있을 것 같아요? 현금이 얼마 들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10만원에서 한 20만원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 있을까요? 다 해외 거래소에 있어요. 저는 적금도 없고 그리고 그 흔히 말하는 뭐 그런 거 있죠. 청약 있죠. 청약도 없고 한 300에서 뭐 400 정도가 만약에 내가 생활비로 나간다 그러면 해외 거래소에 있는 코인 지갑에서 그냥 업비트로 출금해서 이때 써요. 이렇게 써요. 해외 거래소는 아이디 잃어버리면 끝 아니에요. 아이디를 잃어버릴 일이 없죠. 거래소도 파산날 수도 있고 은행이 파산날 게 먼저 파산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은행의 안전성?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자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코인 유튜버 아니 그러니까 코인 트레이더가 이 정도 경제 지식을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생각보다 저랑 귀신이랑 경제 그 지식이 뭐 다른 사람보다 뭐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대비를 하셔야죠. 여러분들도 대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거지 되는 거예요. 거지. 대비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산을 지키면서 부자 순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망했잖아요. 베네수엘라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아시죠? 화폐 가치가 거의 0에 수렴하는 거 지금 이 사람들이 다 망한 거 아니에요. 부자들은 잘 살고 있어요. 부자들은 엄청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부자들이 어떻게 대비를 했을까요? 뱅크런 나면 못 주는 게 FTX랑 똑같은 거예요. 자, 나라도 결국은 여러분 말씀드렸죠. 기업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민은 결국은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이에요. 직원. 기업이 그냥 이 나라가 뱅크런 해버리는데 그 돈을 어떻게 출금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한국 경제는 이미 지금 무너질 대로 무너졌고 지금 금리만 보더라도 미국은 4.75인데 한국은 3.5면 외국인들은 어느 나라 채권을 살까요? 지금 해외 자금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만 봐도 비정상적이라는 게 보입니다. 오늘의 비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쏟아지는 별들 속에 우리 세상 하나 없겠니 너의 별은 어디로 또 너의 별은 어디 영원한 저 빛줄기를 따라